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안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특히 발달장애인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걸리게 되는지, 내가 건강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예방주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이 바이러스는 이미 걸려서 아픈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기침, 노래를 부를 때 만들어지는 침방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쉽게 말해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묻은 손잡이를 만지고 다시 내가 그 손으로 눈, 코나 입 등을 만지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이러스가 있는 아주 작은 침방울의 경우 숨을 쉴 때 내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처음 증상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 후 2일이나 14일 있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아픈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기침이 나거나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으슬으슬 추우면서 떨릴 수도 있고요. 몸이 근육이 아프면서 먹은 것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특이하게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설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음과 같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숨쉬기가 어렵다든지 지속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때는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또 갑자기 정신을 잃는다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입술, 손톱이나 발톱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에도 바로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곳에 바이러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도 많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려면 이러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씻기, 그리고 예방주사 맞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 씻기입니다. 기침, 코 풀기, 재채기를 할 때 침이 튀고 묻게 되죠. 이 묻은 손으로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물건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이 물건을 만지고 나서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진다든지 혹은 음식을 만들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바이러스가 손에 묻기 쉬운 경우, 즉 내가 화장실을 쓰거나 아니면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에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또 음식을 만들 때 밥을 먹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여러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는, 즉 문 손잡이나 엘리베이터 버튼, 테이블,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쇼핑 카트의 손잡이 등을 만지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런 물건을 만지고 나서 더러운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질 때 쉽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 겉면에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고 나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깨끗한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를 충분히 바릅니다. 손의 모든 곳에 비누를 충분히 바를 수 있게 문지르는데요. 특히 손가락 끝 그리고 엄지손가락, 손가락 사이사이를 주의 깊게 문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20초 이상이 필요한데요. 이 시간을 알기 어렵다면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할 때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2번 부르는 동안 손을 비비면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헹구어 줍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손 세정제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손 세정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눌러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이 가장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손 씻는 방법은 물로 씻기와 비슷합니다. 한 손에 충분량의 세정제 젤을 눌러서 바르고 두 손을 잘 문지릅니다. 역시 손가락 끝,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잘 문지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손 세정제는 손이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하게 되는데요. 손이 건조될 때까지 손 전체와 손가락을 충분히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20초 정도 걸립니다. 다음은 마스크입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우리 코나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마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요? 마스크는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반드시 써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쓰는데요. 먼저 쓰기 전에 두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자체가 코와 입 아래턱을 충분하게 가리도록 써야 됩니다. 마스크 줄을 우리가 귀 뒤로 넘겼을 때 얼굴 부분이 편안하게 감싸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 양 옆쪽은 들뜨지 않아야 됩니다. 또 마스크 윗면을 보면 단단한 부분, 즉 철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 쪽에 있는 철심을 눌러서 콧대 주변이 들뜨지 않도록 해야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겠죠. 또 마스크를 자꾸 고쳐 써야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잘 맞는 다른 마스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면 바깥 부분에는 여러 바이러스 등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벗을 때에는 양쪽 귀 뒤에 끈이 있는데 그 끈을 잡고 벗습니다. 특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마스크를 턱이나 목에 걸치거나 이마로 올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마스크 겉면은 이미 더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겉면을 만졌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겠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회적인 거리두기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양팔을 쭉 벌린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즉, 아주 가까이 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우리 침방울을 통해서 퍼지게 됩니다. 만약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면 침방울이 튀기 쉽겠죠. 따라서 양팔을 벌린 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밖이 아닌 건물 내에 있을 때 더 중요합니다. 거리두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예방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아프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주사는 내 몸이 편안한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7.5도 이상으로 열이 난다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텐데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는 15분에서 30분 동안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는 잘 쉬어야겠죠. 자, 코로나19 예방주사는 2번 모두 맞아야 됩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는 계속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사를 맞은 부위가 아플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거나 빨갛게 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하루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또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열이 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면서 으슬으슬 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만약 심하다면 약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주사 부위가 하루만 지나서 아픈 게 아니라 2, 3일 지났는데도 점점 더 빨갛게 변하거나 아니면 붓는다든지 더 많이 심하게 아프다든지 혹은 주사를 맞은 후에 숨쉬기가 힘들 때에는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또 주사를 맞은 후에 가슴이 아프거나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면서 정신이 잃는다든지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평소와 다를 때에도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주사를 맞은 후에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다리가 부을 때 혹은 주사를 맞은 후에 다른 부위에 피가 나온다든지 멍이 들어도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고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다른 사람과 팔을 쭉 폈을 때 양팔 간격의 거리를 둡니다. 둘,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닙니다. 셋, 비누로 손을 잘 씻습니다. 넷,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잘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 기침을 할 때 침방울이 튈 수 있기 때문에 휴지나 소매 등으로 가리고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들을 잘 지키고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